조용히 손다네. 안녕하세요. 애니를 사랑하는 애니맘입니다. 오늘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지치고 힘든 날이면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쯤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1970년대 소설을 드라마한 초원의 집이 그랬고,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엔과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지요. 그 이야기들은 언제 읽어도 마음을 조용히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림을 그리며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 그리고 사랑보다 더 깊은 위로가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읽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누군가 곁에 있는 것 같은 안도감을 주는 이야기.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고 불안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캔디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만나고 이별을 겪고 또 아무 말 없이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마음 편히 돌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알버트 씨가 이탈리아 야전병원에서 시카고의 성 요한나 병원으로 이송되어 오는 것을 보고 캔디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지요. 알버트 씨는 신원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들도 회진하지 않고 간호사들도 가기 싫어하는 제로호실, 범죄인이나 행여병자밖에 들어간 일이 없었던 병실에 배정받게 됩니다. 캔디는 원장에게 제가 아는 사람이니 그 병실로 보내면 안 됩니다 하고 소리쳤지만 원장이 묻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이 알버트라고? 그럼 성은 뭐지? 나이는? 주소는? 가족은? 캔디는 그제야 알버트 씨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캔디는 말합니다. 우리는 꽤 오래 사귀었어요. 자세한 것은 알버트 씨가 깨어나면 직접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자 원장은 말하지요. 저 사람은 기억을 완전히 잃었어요, 캔디스 양. 비켜요. 캔디는 큰 충격을 받았지요. 간호사들도 외칩니다. 당신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메리제인 간호학교 학생이 범죄자와 아는 사이라면 수치예요. 캔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속상해하며 알버트 씨가 받는 대우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틈틈이 돌보기로 마음먹었지요. 병원에서는 어차피 곧 죽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며 캔디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실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고 침대는 낡아 있었지요. 캔디는 열심히 공부하며 틈틈이 병실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테아, 아치, 애니, 런던에서 온 패티가 아픈 환자로 꾸며 병원을 찾아옵니다. 캔디는 모두를 알버트 씨가 있는 낡은 병실로 안내하며 그의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스테아가 꼭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캔디는 할 수 없이 병실 문을 열어줍니다. 모두는 낡은 병실과 의식을 찾지 못한 알버트 씨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말았지요. 머리색도 달라진 알버트 씨였지만 모두는 그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스테아가 말하지요. 잘생겼어. 이렇게 핸섬하면서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자 아치가 말합니다. 형, 엉뚱한 것 가지고 감탄하지 마. 아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스테아의 뒷모습을 의아한 듯 바라봅니다. 스테아는 조용히 말하지요.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모두 전쟁 때문이야. 그 말에 모두의 마음은 무거워졌지요. 어느 날 캔디는 잠깐 시간이 나자 깨끗한 시트와 담요,
그리고 신선한 음식을 챙겨 병실을 찾아갑니다. 알버트 씨는 햇볕을 받으며 창가에 서 있었지요. 하지만 캔디를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어지러워하는 알버트 씨를 침대에 눕히려 하자 그가 묻습니다. 알버트가 누구야? 캔디는 너무나 당황했지만 얼른 둘러댑니다. 우리 오빠 이름이에요. 이름이 없으면 부르기 불편해서. 제 이름은 캔디스 화이트 아드레이예요. 캔디스? 양? 캔디는 알버트 씨가 기억을 찾을 때까지 열심히 돌보기로 마음먹었지요. 간호사 시험 준비로 바빠 자주 찾아가지 못했던 병실을 다시 방문했을 때 알버트 씨가 말합니다. 난 이 병원에서 별로 환영하지 않는 모양이지? 캔디는 당황하여서 변명을 늘어놓자 알버트는 말합니다. 넌 너무 잘해주어서 부담스러울 정도야. 조용히 우울하게 침대에 앉아있던 알버트는 말하지요. 병원에서 겉들도 보지도 않는 환자에게는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아. 여기서 이대로 죽어버려도. 캔디는 충격을 받습니다. 언제나 명랑했던 알버트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이지요. 캔디가 마침내 간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고 이를 축하해주기 위해 스테아는 자신이 만든 비행기에 캔디를 태우지요. 아치, 애니, 패티가 지켜보는 가운데 멋지게 비행에 성공하지만 결국 또 하늘에서 비행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스테아가 만들어준 캔디 모양의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모두에게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지요. 병원으로 돌아온 캔디는 알버트 씨가 있는 병실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라게 되지요. 알버트 씨가 누워있던 침대에는 쪽지 한 장만 남아 있었어요. 쪽지엔 이렇게 써 있었지요. 고마웠다 캔디, 잊지 않겠다. 이름 없는 알버트. 캔디는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찾아 나서려고 하자 원장과 간호사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젠 환자가 아니야. 입원할 필요도 없어. 찾으려면 다른 병원으로 가. 라고 경고하죠. 스테아와 아치의 도움까지 받으며 찾아 나섰지만 어디에도 알버트 씨를 찾을 수 없었지요. 날이 점점 어두워져 걱정이 커져갈 무렵 문득 캔디는 알버트 씨가 좋아할 만한 장소가 떠올랐어요. 나무가 많고 자연 그대로이고 아늑한 작은 호수가 있는 곳. 아니나 다를까 캔디가 생각한 곳에 알버트 씨가 서 있었어요. 캔디는 그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가 그대로 안겨 울음을 터뜨렸지요. 알버트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걸 알았지? 이제 내 일은 상관하지 말아줘. 전혀 모르는 너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캔디는 북받치는 마음을 참지 못한 채 처음 폭포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일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알버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지요. 넌 내 정확한 이름도 몰라, 직업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랑자나 범죄자였을지도 모르지. 난 그럭저럭 혼자 살아갈 수 있어. 그동안 정말 신세 많았다. 떠나가려는 알버트 씨를 보며 캔디는 외칩니다. 가면 안 돼요. 가지 말아요. 그리고 울먹이며 말하지요. 폭포에 빠졌다가 구해졌을 때도, 안소니가 죽었을 때도 알버트 씨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테리와 헤어졌을 때도 얼마나 알버트 씨를 만나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이번엔 제 차례예요. 알버트 씨가 저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반만이라도 갚게 해주세요. 제가 돌보게 해주세요. 알버트 씨의 옷깃을 잡으며 흐느껴 우는 캔디를 본 알버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캔디는 다시 말합니다. 시골에 오빠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 고아예요. 그러니까 알버트 씨가 진짜 오빠 같아요. 그러면서 캔디는 속으로 생각하지요. 그래, 알버트 씨 곁에 있으면 안심이 돼. 어쩐지 그립고. 흐느껴 우는 캔디를 바라보던 알버트 씨는 말합니다. 고맙다 캔디. 그러자 캔디는 알버트 씨 품에 안겨 울며 외칩니다. 알버트 씨 정말 열심히 돌봐드리겠어요.
그렇게 캔디는 성유한나 병원 기숙사를 나와 시카고 교회의 작은 아파트를 빌려 알버트 씨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스테어 아치, 앤 패티도 자주 찾아와 두 사람을 도와주었지요. 어느 날 캔디가 일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항상 저녁을 준비해 놓고 따뜻하게 맞아주던 알버트 씨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캔디는 또다시 깜짝 놀라 거리를 헤매며 그를 찾아다녔지요. 그러던 중 골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동네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닐 라건이 공경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닐의 건방진 태도에 남자들이 기분이 상해 있었던 것이지요. 캔디가 큰 소리로 말리며 닐을 구해줍니다. 무리에게서 벗어나자 닐은 오히려 퉁명스럽게 말하지요. 이봐, 이까짓 일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아. 쓸데없이 참견하고. 그러더니 고개를 획 돌린 채 가버리지요. 캔디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녀석이군. 하지만 닐은 혼자 생각에 잠기게 되지요. 날 싫어하는 게 아니었나? 그런데 왜 나를 구해준 거지? 예전 일은 다 잊은 것처럼 그렇게 필사적으로 날 도와줬어. 아파트로 돌아온 캔디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 문을 열자 알버트 씨가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두고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지요. 걱정했느냐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느라 늦었다고 알버트 씨는 말했어요. 캔디는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해짐을 느끼게 되었지요. 알버트 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스테아와 아치, 앤, 패티는 캠핑카를 타고 공원으로 함께 소풍을 갔을 때였어요. 캔디는 스테아의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껴서 아치에게 물어보았더니 아치가 말했지요. 할머니랑 한바탕 다퉜어. 형이 이상한 말을 했어. 쥐연병이 되고 싶다고. 캔디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웃고 이야기하는 스테아를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왜? 어째서? 그런데 평소와 좀 다른 스테아. 무언가 달라졌어. 예전 같지 않아. 며칠 뒤 아파트로 돌아온 캔디는 테리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편지에는 브로드웨이 초대장과 편도, 기차표가 들어있었지요. 캔디는 너무나 기뻐하며 꼭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한편 브로드웨이에서 테리가 첫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대사를 힘차게 외치던 그 순간 천장 위에 커다란 조명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순식간에 무거운 조명이 테리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잔나는 망설임 없이 온몸을 던져 테리를 밀쳐냅니다. 하지만 자신은 떨어지는 조명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버리고 말았지요. 결국 수잔나는 목숨을 건졌지만 오른쪽 다리는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캔디는 브로드웨이로 떠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알버트 씨에게 테리와의 추억을 몇 번이고 이야기합니다. 알버트는 웃으며 말하지요. 벌써 수십 번이나 들었는 걸 완전히 외워버렸어. 캔디가 토라지자 알버트 씨는 다시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게 토라지지 마.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들어줄게. 캔디는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고마워요, 알버트 씨. 나 기뻐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알버트 씨는 장난스럽게 대답하지요. 언제는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었나? 두 사람은 함께 웃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 서 있던 뒷모습이 안소니를 닮아서 참 안소니 이야기했죠? 말에서 떨어져 죽은 캔디의 첫사랑 말이지? 아니야, 첫사랑은 6살 때였던가? 동산 위의 왕자님에게 첫사랑은 6살 때라고? 꽤 조숙했군. 캔디는 생각했어요. 동산 위의 왕자님, 안소니, 테리, 만났다가는 멀리 사라져 가버린 사람들. 하지만 테리는 달라. 이번엔 정말로 만날 수 있어. 살아있으면 꼭 만난다. 언젠가 꼭. 알버트 씨도 역시 기억은 잃었지만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캔디는 알버트 씨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알버트 씨, 살아있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캔디는 브로드웨이로 떠나기 위해 5일간의 휴가를 내고 출발 준비를 합니다. 캔디가 아침 첫 기차를 타고 브로드웨이로 가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를 도와준 알버트는 서둘러 나가는 캔디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지요. 휴, 한바탕 난리를 치렀군. 캔디, 빨리 돌아와. 저 애와 이대로 살 수 있다면 기억이 회복되지 않아도 좋다. 날마다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히 지낼 수 있다면 이대로가 좋다. 첫 기차를 타려고 플랫폼에 서 있던 캔디는 스테아가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캔디는 배웅해 주러 나온 거냐며 반가워하지요. 스테아는 기차를 타려는 캔디에게 음악이 나오는 작은 오르골을 선물합니다. 이것 선물이야. 특제 발명품. 캔디가 행복해지는 기계. 그걸 열고 음악을 들을 때마다 캔디는 행복해지는 거야. 멋있어. 정말 고마워, 스테아. 잘 다녀올게요. 기차에 몸을 실은 캔디는 손을 흔들며 떠나갑니다.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조용히 바라보던 스테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안녕, 캔디. 브로드웨이에 도착한 캔디는 변장을 하고 온 테리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동안에도 간간히 스며드는 테리의 어두운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지요. 공연 첫날, 캔디는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나저나 스잔나가 안 됐어요. 글쎄 말이에요. 테리우스 씨를 감싸려다 그렇게 됐다지요? 정말 애써 맡은 줄리엣 역인데. 그래서 테리우스가 매일 문병을 간대요. 자기 대신 다쳤으니 책임이 느끼는 거겠죠. 스잔나가 부상을 구실 삼아 테리우스에게 결혼을 하자나 봐요. 어머, 부러워요. 나 같아도 테리우스라면 호호호. 이야기를 모두 들은 캔디는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캔디는 영국을 보는 것도 포기한 채 스잔나를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가지요. 캔디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지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스잔나의 어머니가 급히 들어오더니 정신없이 딸을 찾기 시작하지요. 침대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을 발견한 어머니는 캔디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그 애를 찾아줘요. 그 애는 죽어버릴 거예요. 하고는 의사를 부르기 위해 급히 달려나가지요. 캔디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용서하세요, 엄마. 테리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딸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캔디는 병실을 뛰쳐나오던 순간 옥상 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느끼고 급히 계단을 올라갑니다.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스잔나를 발견한 캔디는 있는 힘껏 달려가지요. 떨어지려는 순간 캔디는 가까스로 스잔나의 발을 붙잡았지요. 그리고 그때 캔디는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리가 하나 없었던 것이었지요. 스잔나는 울부짖습니다. 캔디도 함께 외쳤어요. 제발 살아있어줘, 스잔나. 그 외침에 스잔나는 무너져 내리듯 울음을 터뜨립니다. 캔디는 생각합니다. 스잔나는 이렇게까지 테리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그때 모든 의료진이 달려오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테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스잔나는 괜찮습니까? 캔디와 테리는 눈이 마주치지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테리는 조용히 스잔나를 안아 일으킵니다. 테리의 품에 안긴 스잔나는 말하지요. 캔디가 나를 구해줬어요. 흐느끼는 스잔나를 테리는 병실로 안고 갑니다. 캔디는 대기실에 앉아 생각하지요. 테리를 향한 스잔나의 사랑은 나와 같아.
세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는 없어. 어쩌면 지금 가장 테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나인지도 몰라. 내가 주저하는 만큼 테리는 더 힘들어질 거야.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던 그때 뒤에서 테리가 조용히 캔디를 부릅니다. 스잔나가 캔디를 찾는다는 것이었지요. 캔디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하지요. 마침 잘 됐어요. 알버트 씨가 걱정돼서 오늘 돌아가야 해요. 스잔나와 테리에게 웃음의 인사를 마친 캔디는 병원을 서둘러 나섭니다. 바래다 주겠다는 테리의 말도 조용히 거절한 채 병원을 나선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끝내 쏟아집니다. 그때 캔디 이름을 부르며 달려온 테리는 캔디를 뒤에서 끌어안고 숨죽여 흐느낍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잠시만 이대로 있게 해줘. 한참을 있던 테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꼭 행복해야 되는 거야, 캔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테리도요. 캔디는 서둘러 병원을 나섭니다. 캔디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를 걸으며 스테아가 선물해준 행복해지는 오르골을 손에 꼭 쥔 채 기차역으로 향하지요. 캔디는 기차 안에서 우는 아기를 달래는 가난한 부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바람을 쐬기 위해 객차 연결 통로로 나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난 테리와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미래를 꿈꾸었어. 하지만 그것은 꿈. 그래, 꿈으로 끝나버린 거야. 시카고에서 당신만 생각하며 지내던 나날. 당신 만나기를 꿈꾸던 시간들. 캔디는 덥다는 생각에 문을 열어 찬바람을 맞고 잤어요. 캔디는 눈물을 흘리며 테리의 이름을 외쳐 부릅니다. 테리! 그 순간 테리와 함께 있던 모든 추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있어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캔디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지고 맙니다. 손에는 스테아가 준 오르골을 꼭 쥐고 있었지요. 영무원들은 소지품 속에 적힌 캔디스 화이트 아드레이라는 이름을 보고 아드레이 가문으로 연락합니다. 깨어난 캔디는 아치, 애니, 패티에게 걱정 말라고 말하지만 무언가 분위기가 무거움을 느끼지요. 패티는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스테아가 인사도 없이 떠났다는 거였지요. 아치는 말합니다. 형은 군대에 지원해서 프랑스로. 캔디는 회복할 틈도 없이 충격을 받지요. 마침 캔디 방으로 들어온 에드로이 할머니는 캔디를 보더니 화를 냅니다. 하찮은 시카고 역장에게까지 이런 아이가 아드레이 집안의 가족이라는 게 알려졌다. 네가 온 뒤로 아드레이 집안에 변변치 않은 일만 생기는구나. 안소니가 죽고 윌리엄 할아버지가, 아니 그뿐만이 아니야. 너를 양녀로 삼은 것이야말로 할아버지의 큰 실수였다. 내가 시카고에서 아드레이 집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알았습니다. 조용히 대답한 캔디는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합니다. 알았니? 앞으로 2번 다시 여기 오지 말도록. 캔디는 아치가 태워주는 차 안에서 생각하지요. 스테아, 너를 만나고 싶었어. 만나서 캔디가 행복해지는 기계라며 자랑하던 그 오르골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어. 뭐야 스테아, 하나도 행복해지지 않았잖아. 이상한 음악이야. 꼭 개구리가 뛰는 것 같아. 그러면 스테아는 웃으며 손들었다 하고 말했을 텐데. 아파트에 도착한 캔디는 힘없이 쓰러집니다. 알버트 씨는 놀라 급히 그녀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지요. 아치는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조용히 돌아갑니다. 알버트 씨는 물수건을 가져왔다가 앉아서 울고 있는 캔디를 보고 조용히 묻습니다. 캔디, 테리와 무슨 일이 있었지? 캔디는 힘겹게 말합니다. 알버트 씨, 나 테리와. 알버트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 조용히 말하지요. 테리와 헤어지고 왔니?
캔디는 흐느끼며 대답합니다.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어요. 다시 만나면 안 돼요. 캔디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하지요. 스잔나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로 더 나쁜 이였다면 좋았을걸. 그러면 나는, 그런데 그 애는 테리와 나를 위해 죽으려고까지 했어요. 차마 말을 못했어요. 테리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말을 못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알버트 씨는 조용히 말하지요. 내가 너였어도 그랬을 거야. 그리고 스잔나를 책임지려는 사람이었기에 캔디는 더더욱 테리를 사랑했을 거야. 캔디는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껴 옵니다. 알버트는 속으로 말하지요. 그래, 울고 싶은 만큼 실컷 울어라 캔디.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말하지요. 피곤하지? 푹 자도. 잠깐 슈퍼에 다녀올게. 울음을 그치고 편안하게 알버트 씨를 보고 있었던 캔디는 속으로 생각하지요. 알버트 씨 곁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아. 여기가 나에게는 가장 편안한 곳이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첫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준 사람은 언제나 가장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테리는 캔디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알버트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곁에서 말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의 따뜻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캔디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쟁이 모두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하고 캔디와 친구들에게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넘어진 뒤에 알았어 약함도 힘이란 걸 눈물은 강이 되어 어디론가 흘러가도 기다림 끝 어딘가 아침은 늘 피어나 조금 더 천천히 내 손을 잡아줘 어두운 밤을 지나 내일을 배우게 괜찮아 오늘도 지나가 내 안에 작은 빛이 나를 다시 일으켜 괜찮아